1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컴활 실기 2급입니다. 컴활 실기 2급을 이제 막 준비하시려는 분들, 정말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볍게 들어보려고 왔어요. 이런 분들. 또 실기 2급 시험 볼 건데 저는 결전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나만 한번 쭉 정리해보고 싶군요. 후후. 이런 분들 모두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컴활 실기는 40분 동안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엄청 숙련된 작업이 필요하죠. 40분 동안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맨 먼저 1번 기본 작업이에요. 얘는 점수 배점이 20점이에요. 여러분이 합격하시려면 여기서 못해도 15점은 맞아줘야 돼요. 기본 작업 대비 문제들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계산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은 한 문항당 8점 곱하기 5, 8, 5, 40. 40점이 할당돼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본 작업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 패턴, 그리고 풀이 방법, 계산 작업에는 주요 엑셀의 내장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장함수들 익혀보고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아요. 자, 일단 문제 1번 당장 들어가죠. 자, 기본 작업 20점 문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요. 데이터 입력 있죠.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이거 점수 5점이에요. 치면 되네? 예. 그래서 요 내용 빛의 속도로 입력하면 5점 주는데 이거 포기하시렵니까? 아니요. 저 입력할 거예요. 그게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셀 서식에 대한 문제 한 문항당 2점씩 2, 5, 10 이건 다 맞아줘야 돼요. 하나만 맞아도 점수 일부분 인정됩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이라든가 외부 데이터 연결하여 붙여넣기 이런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점수 배점 5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조건부 서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겁니다. 띵띵띵 이렇게. 먼저 입력 작업 이런 데이터 이렇게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직접 보여드리죠. 구분 상품 코드 A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본 작업 1 어떻습니까? 오, 이렇게 나오네. 네. 그럼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어때요? 그대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분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품 이렇게. 가능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을 쭉 하고 상품 코드 상품명이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그대로 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판매가 있죠. 이거 55,000원, 1,500원 이거 이런 거 입력을 할 때 그냥 쉼표까지 찍어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55,000원을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아, 네.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이게 나와요? 아니요. 제가 서식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다 입력을 하고 범위 잡은 다음에 요거 쉼표만 눌러주면 돼요.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유의하시면 돼요. 딴 거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5만5 쉼표 찍고 세 자리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거는 문자로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범위 지정해서 마지막에 쉼표 잊지 마세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입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셀 서식에 대한 내용 이제 우리 함께 이야기해 봐야겠죠. 자, 기본 작업 이 시트에 대해 다음 지시사항 처리하세요. 각각 2점씩이에요. 이건 한번 보면 여러분 곧바로 기출문제 찾아서 풀어보시면 많은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A1에서 F1. 자, A1에서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맑은 고딕,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 이중실선으로 지정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곧바로 여러분 땡큐 하고 푸셔야 됩니다. 기본 작업 2시트 여기에요. 그러면 자, A1 보이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F1 이렇게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있죠? 띵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글꼴에서 맑은 고딕 여기 여러분 클릭하고 빛의 속도로 여러분이 맑은 고딕 엔터 꽝 이렇게 쳐요. 이게 빨라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 16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글꼴 스타일 굵게 이게 굵게예요. 그 다음에 이중실선은 어디 있습니까? 요거. 자, 밑줄에서 아래로 끌면은 이중 밑줄이 있다니까요. 아,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1번 문항이에요. 끝난 거예요. 2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A4에서 A6, A7에서 A9, B4에서 B6, F4에서 F6, F7에서 F9 영역은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 여기까지. A3에서 F3은 셀 스타일 강조색 5번을 적용하세요.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데이터 일단은 A4에서 A6이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하나하나 하면 너무 늦어요. 그런 다음에 A7에서 A9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범위 잡으세요. A7에서 A9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B4에서 B6 잡으세요. B4에서 B6. 그 다음은요. F4에서 F6. 자, F4에서 F6. 그 다음은요. 네, F7에서 F9. 이렇게 범위를 잡으라는 거예요. 놓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하. 그 다음에 A3에서 F3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5번. 그럼 셀 스타일이 어디 있는 거냐?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 자, 강조색 5번은 여기 딱 써 있잖아요. 아, 끝. 바깥에 클릭.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문항을 보면은요. C4에서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 문자 뒤에 퍼센트 그림처럼, 즉 데이터가 80에서 90이면 80에서 90% 이렇게 표시하랍니다. 자, 사용자 정의 형식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예, 사용자 정의 형식이니까 자,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C4에서 C의 6번지 바로 요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곧바로 컨트롤 키하고 1 누르세요. 이게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1 이렇게 누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컨트롤 1 이렇게 누르면은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여기로 오셔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 사용자 지정과 관련해서 날짜가 나올 수도 있고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날짜가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샵인 거 아시죠? 예, 그 다음 문자 전체를 받을 때 여러분 이거 95에서 100 이거 숫자예요 문자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 문자 취급이에요. 근데 왼쪽인데요. 자, 여러분 숫자여도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 문자 특수문자 들어가면 이거 전체 문자 취급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이거 퍼센트를 어떻게 할까? 샵을 쓸까? 이렇게 어떤 분 이렇게 써요. 샵샵 이렇게 물결 샵샵 퍼센트 이렇게 하는 분 계시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문자로 받고요. 문자를 받을 때는 골뱅이가 문자열 전체 95에서 100 이 전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퍼센트만 붙이면 끝나요. 정말요? 이게 다입니까? 예. 확인. 자, 여기서 에러가 나왔죠. 입력한 표시 형식 이것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문자잖아요. 그죠? 그 퍼센트라는 거는 숫자에 적용하는 건데 문자에 적용하려니까 어때요? 에러 난 겁니다. 따라서 여기 뒤에다가 따옴표로 퍼센트라는 문자 이렇게 따옴표를 찍어주면 됩니다. 정말 답이 나올까요? 확인. 멋있게 나오잖아요. 이해돼요? 예.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시험에
이런 숫자에 대해서 뭐 뒤에 회라는 말을 붙여라, 회차라는 말을 붙여라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키하고 1 누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뭐라고 써야 돼요? 이게 숫자니까 세 자리마다 쉼표 찍어라. 그러면 샵 콤마 샵샵 제로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회, 차 이렇게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확인 이렇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됐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컨트롤 1.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지울게요. 아직 셀 서식에 대해서 여러분 요거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 문제 풀었고 또 4번 문제. D4에서 D9 영역의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하세요. 이름 지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 아유 좋다. D4에서 D9가 어디야? 범위를 쫙 잡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이름 상자에 클릭하고 빛의 속도로 배점 엔터 꽝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요. 배점을 쓴다는 게 배저까지만 쓰고 엔터를 꽝 쳤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깝죠. 2점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빛의 속도로 배점이라는 거 있죠. 그걸 선택을 해서 곧바로 삭제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타난 거. 그리고 닫기하고 다시 범위 잡고 클릭해서 배점 이렇게 엔터 꽝 하면 돼요. 오케이? 예.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A3에서 F9 영역의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세요. 네, 궤선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범위를 빛의 속도로 잡아야겠죠. 자, A3부터 어디까지요? 네, F9번지까지 범위 샥 잡으세요.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홈 탭에서 글꼴 그룹의 테두리에서 일단은 모든 테두리. 그 다음 뭐 눌러라? 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눌러주면 끝. 간단하죠? 그래서 셀 서식과 관련한 문제는 이런 문제들로 나와요. 이 이상, 이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조건부 서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1-3번 문항이에요. 점수 5점입니다. 자, 기본 작업 3시트에 대해 다음 지시사항 처리하세요. 조건부 서식이에요. A4에서 H18번지 영역에서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 우리 시험 조건부 서식 행 전체라는 말 나왔죠. 행 전체에 대해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레프트 함수 이용하고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세요. 이렇게 함수를 써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레프트 함수는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열에서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까 봐요. 레프트 라이트 얘네들 문법 똑같습니다. 즉 문자열에서 앞에서 몇 글자 요거를 읽어오는 게 바로 레프트 함수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그 앞에서 네 글자 읽어오는 게 2019 요걸로 시작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해라 이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자, 여러분 갑시다. 조건부 서식은 기본 작업 3시트를 눌러주고요. 자, 일단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해라. 그러면 이 위에 헤드라인 잡지 마시고 데이터 내용 A4부터예요. 자, 제가 좀 확대를 해보죠. A4부터 어디까지 여기 마무리 H에 18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요.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보이죠? 이거 눌러줘요. 그리고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를 했냐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 이용하라고 했으므로 클릭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더러 수식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식을 쓸 때는 맨 앞에 뭐부터 써요, 여러분? 는 이거부터 써요. 는
나 수식을 지금부터 작성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학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2019로 시작하란 얘기니까 뭐예요? 이 학번 데이터 모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 네 글자만 똑 잘라 갖고 와서 그것이 2019하고 똑같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사용할 함수가 뭐다? 문자열에서 왼쪽에서 네 글자 바로 left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지만 저는 대문자로 써볼게요. left 가로 열고 이렇게 함수니까. 그 다음 left 어디예요? 네, A의 4번지가 맨 처음 데이터죠. 클릭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A, $4가 이렇게 붙어요. 달러는 뭔 뜻이에요? 꼼짝 마, 움직이지 마. 그죠? 근데 문제는 얘 네 글자가 2019하고 똑같은지 얘가 똑같은지 일일이 내려가면서 체크해 봐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야 $4 F4 눌러서 F4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4가 고정돼 있죠. 그럼 뭔 얘기예요? 4행 움직이지 마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5행, 6행, 7행 계속 움직여야 되죠. 따라서 F4 눌러서 A열만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왜? 학번에 대해서 우리가 left 함수를 이용해 네 글자를 갖고 와서 이것이 2019하고 똑같은지 물어봐야 되니까. 그럼 요거 자 여기서 A의 4번지 여기서 몇 글자만 읽어오면 돼요. 왼쪽에서 네 글자. 이게 left예요. 가로 닫고 이 결과가 뭐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2019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2019 숫자가 아니죠. 예, 이거 문자예요. 그래서 따옴표 열고 2019랑 똑같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오케이? 예. 자, 그럼 이거랑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서식에서 뭐 하라고요? 글꼴색, 표준색, 빨강. 보이죠? 이게 빨강이에요. 그리고 확인, 한 번 더 확인. 어때요? 와, 글씨 빨간색으로 다 들어왔다. 그죠? 2019로 시작하는 애들 모두 들어와요. 이게 바로 뭐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자, 그렇다면 조건부 서식 한 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이번엔 난이도 조금 올려볼게요. 자, 조건식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인 경우를 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요. A4에서 G의 15번지 영역이랍니다. 기본 작업 3 실전 시트에서 지그이가 이면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and예요. and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요거 하나. 지그이가 주임이니? 그리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그러면서 총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행.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그럼 조건 하나, 여기 조건 하나. 됐죠? 그럼 이 사이에 뭐예요?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건 and 함수. 그래서 and 함수는 여기 문법을 잠깐 보시면은 and 여기 인수일이 뭐냐면 조건식 1번,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조건식 2번 이거예요. 그럼 이 조건 모두가 참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서식을 조건부에 만족스럽다 이거지요. 그러면 서식을 지정해라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요 문법대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조는 써야 돼요? 네, 조건 두 개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자, 기본 작업 3 실전. 자, 여기에서 여기 A4부터 어디까지? 네, G의 15번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어디? 에세 규칙.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고는 함수 이름 뭐라고요? and 가로 열고 조건이 두 개죠. 그래서 조건 첫 번째 조건 일단 여러분 여기 요 자리에 조건 쓸 거예요. 자, 1번 조건 쉼표, 2번 조건 가로 닫고 이거잖아요. 그럼 1번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그이. 자, 지그이 데이터 보여요? 지그이의 첫 번째 데이터 C의 4번지. 그죠? 근데 $C, $4네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달러 시사. 이게 뭐랑 똑같다? 그렇죠. 주임, 따옴표 열고 주임하고 똑같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2라고 쓴 데 클릭해서 지우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요? 총급여 첫 번째 데이터 G의 4번지 F4 열심히 눌러서 달러 G4 이 애가 뭐예요? 400만 원 미만. 미만은 뭐예요? 작다. 뭐보다? 400만 원. 이때 쉼표 안 찍는 거예요. 동그라미 4천, 4만, 40만 원, 400만 원. 그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게 써요? 숫자니까요. 네. 자,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조건이에요. 끝. 그럼 얘가 알아서 true다, false다 결정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서식에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 다음에 글꼴 탭 확인하세요. 색깔은요, 표준 파랑, 표준색의 파랑색, 요겁니다. 확인, 한 번 더, 확인. 아이고, 이쁘네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건부 서식 완벽하게 이해되십니까?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의 기본 작업 대비한 문제들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 확인해 드렸어요. 좀 더 욕심 생기지 않나요? 예, 욕심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 기출 문제를 구하셔서 풀어보시기 바래요. 1번 문제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계산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 작업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우리 2급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함수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에버리지, 맥스, 카운트 애들은 종류도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 딱 집어서 말해줘요.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오는지. 카운트 if s가 잘 나와요. 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 문법을 지금 당장 익혀야 될까요? 시험이 좀 많이 남았다면 이걸 지금 당장 익히지 마시고 이거 우리 영어 문법 익히다가 지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면요. 얘가 뭘 의미해? 이 함수는 어떨 때 쓰는 거야?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카운트는 숫자의 그 데이터만 개수를 세워줘요. 그 다음에 여기 average, max, mean, count 이런 애들 count A 문법이 다 똑같아요. 그냥 범위만 잡으면 알아서 평균 구해주고 알아서 최대값, 알아서 최소값, 알아서 개수, 알아서 모든 개수. 참고로 이 count A는 문자 데이터가 있든 숫자가 있든 아무튼 무조건 개수를 세워요. 비어있지만 않으면 개수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비해 count blank는 뭐냐면 비어있는 빈칸의 개수만 세워주는 함수예요. 됐죠?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count if는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이 전체 데이터에서 조건에 일치하는 개수만 세워줘요. 그 다음에 if s는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조건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써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을요. 그럼요. 자, 여러분 여기요. 계산 작업 시트에 가서 직접 밀착형으로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D에 여기 38번지쯤에 갖다 놔보세요. 제가 지금요.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놨나요? 네. 그럼 일단 여러분 는 카운트 우선 쉬운 것부터 써봐요. 는 카운트 count 가로 열고 그 다음 뭐예요? 나 저기 D29부터 D35까지 개수를 세워볼래? 가로 닫고 엔터 꽝. 그렇게 하려무나 7개. 이게 바로 카운트 함수예요. 이해되죠? 그럼 카운트 A는 뭡니까? 여기다 A만 하나 붙이면 돼요. 근데 A를 붙이면 얘는 숫자 데이터 오케이. 그 다음 문자 데이터 개수도 오케이. 근데 카운트는 이 문자 데이터 개수는 인식을 못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운트하고 범위를 제가 A29에서 35 잡았어요. 엔터 꽝? 이거 봐요. 새빨간 거짓말. 빵이 나오죠? 카운트 A? 이렇게 쓰면 7개. 됐죠?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count if는 count if 가로 열고. 자, 우선 범위. 제가 경영 전략 그 데이터에서요. 점수가 80점 이상이 몇 건인지 알고 싶네요. 이렇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80점 이상이 몇 건인지 세어봐야 되죠. 쉼표 찍고 그 다음 뒤에다 조건을 쓰는 거예요. 아, 따옴표 열고 조건 쓸 때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쓰면 80 이상 이 범위에서 80 이상이 몇 건인지 알려줘 5개야 이렇게 이해돼요? 이거예요. 그러면 count if s는 뭘까요? 조건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러분 딜리트. 이번에는 회계 점수, 경영 전략 점수, 회계 점수도 80점 이상이고 경영 전략도 80점 이상인 애들. 이거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해. 80점 이상은 없겠는데요. 한 명도 없겠어요. 그죠? 둘 다 80점 이상이 없어요. 그럼 우리 70점 이상으로 합시다. 그러면 회계 점수도 70점 이상이고 경영 전략도 70점 이상인 그런 애가 몇 명인지 말해봐. 그건 뭐예요? count if s를 써야 돼요. 조건들. 아, 그럼 문법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조건에 아주 목숨 걸었어요. 첫 번째 조건 뭐예요? 우리가 내세우는 게. 회계 점수 너 70점 이상이니? 그러니까 회계 범위를 이렇게 잡고 쉼표 찍고 따옴표 열고 뭐라고 써야 돼요? 너 70점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요. 또 경영 전략 범위 잡죠. 그리고요. 쉼표 찍고 너 70점 이상이야? 그리고 가로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 조건이 3개면요. 그럼 또 이렇게 또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엔터 치면 두 과목 모두 70점 이상인 애들은 모두 5건이야. 하나, 둘, 셋, 넷, 5이네요. 그죠? 얘는 67이니까. 아, 이렇게. 이해돼요? 확실하게 이해되죠? 이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라지 스몰은 몇 번째로 큰 값이니? 내가 몇 번째로 작은 값인가?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 애들은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라지 스몰도. 여러분 여기 경영 전략에서 두 번째로 큰 값 골라볼까요? 는 라지 어디 범위 말해봐요. 경영 전략. 여기서 몇 번째로 큰 값이요? 두 번째.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럼 세 번째는 3 써요? 그럼요. 두 번째. 가로 닫고 엔터 꽝. 91점이 두 번째로 높은 점수예요. 진짜 그런가? 94점 다음에 91점이죠.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법 그대로인데 스몰 써볼게요. 이러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줘요. 아, 네. 78점 다음에 79점이죠? 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잘 나와요. 쉬운데. 그 다음에 랭크점 EQ하고 랭크점 AVG. 이거는 여러분 문법은 똑같아요. 시험에서 EQ를 써달라, AVG를 써달라, 조건에 주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법은 이와 같아요. 자, 잠깐 보여드리죠. 이건 시험에 잘 나올 테니까요. 경영 전략 여기서 경영 전략 점수만 가지고 따져볼게요. 자,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에요. 그러면은 랭크점 EQ를 써볼게요. EQ 가로 열고 나의 점수는 몇 등일까? 내 점수 이게 바로 넘버 값이에요. 쉼표 찍고 그러려면 내가 몇 등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 범위에서 몇 등인지 궁금하죠? 얘네들 범위 얘를 포함하여 다 잡아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모든 애들의 등수가 결정되므로 꼼짝마 움직이지마 F4 쉼표 찍고 자, 큰 값이 여러분 뭡니까? 예, 1등이 되려면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은 생략하면 돼요. 그냥 쉼표 안 찍고 가로 닫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1 이렇게 쓰면 작은 값이 1등이에요. 잊지 마세요. 예, 우리는 생략. 가로 닫고 엔터만 칠 거예요. 그럼 얘가 나와요. 나 3등. 아래로 끌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공동으로 88점 보이죠, 여러분? 얘네가 어때요? 공동 3등이에요. 아, 그럼 공동 3등이면 4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5등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랭크점 EQ예요. AVG도 문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문법은 똑같은데 AVG, 동점자에 대한 등수를 좀 달리한다는 거죠. 자, 제가 어디다 썼어요? 아이고, 여기다 AVG. 자, 다시 한번요. AVG. 자, 됐습니다. 엔터 꽝. 3점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 등수를 평균을 내는군요. 예, 우리는 동시에 3.5등이야. 이렇게. 이해돼요? 이게 EQ하고 AVG의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건 필요 없고, if 함수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조건식 인수 1, 인수 2. 그 조건식 뭐예요? 참이니? 참이면은 인수 2를 실행해. 이 조건이 거짓이면 인수 2를 실행해. 이게 if문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네, 이러한 문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if문이. 그러면 우리 이 if 함수 있죠. 요거를 좀 활용을 좀 해봐야겠어요. if문을요? 네. 자, if문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돼요. if라는 건 항상 조건이기 때문에 자, 여기 여러분. 경영 전략 요거 나오죠. 자, 는 if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 점수가 80점 이상이니?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너 정말 잘했어. 우수해. 이렇게 메시지를 뿌려보자 이겁니다. 아니면 빈칸. 이렇게. 그럼 80점 이상이면 우수라는 메시지가 나올까요? 나오죠. 그리고 아래로 끌면 80점이 안 되는 애는 그저 침묵이에요. 빈칸. 이해되죠? 이게 if예요. 오케이? 예. 이런 거 알아둬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if 에러도 존재하거든요. if 에러 시험에 잘 나와요. 얘는요, 어떤 그 수식이, 이 인수 1이 수식이에요. 수식이 에러면 인수 2 실행해 이 뜻이에요. 그럼 에러가 아니면요? 그러면 요 수식 요거 그대로 출력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 결과를 보여주겠다 이 뜻입니다. 됐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 left, right, mid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proper라는 거는 오로지 뭐예요? 예, 첫 글자 영문자에만 적용됩니다. lower, upper, proper 다 영문이에요. 그래서 proper는 첫 글자, 영문의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upper는 전체를 대문자, lower는 전체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여기 여러분 봅시다. 보시면은 이 데이터 여러분 여기 봅시다. 표 5번에 데이터 나오는데요. 자, 요거 미리 답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 학과 보이죠, 여러분? 요거 네 글자만 읽어 올래요? 왼쪽에서 네 글자? 그럼 어떻게 읽어요? 구열 레프트죠? 그죠? 그럼 여러분 봐요. 레프트 가로 열고 어떤 거? F에 29. 왼쪽에서 네 글자는 4. 가로 닫고 엔터. 됐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뭘 하고 싶냐면 왼쪽에서 네 글자를 읽어와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소문자로 하고 싶어요. 그럼 프로퍼 써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럼 여러분 프로퍼를 여기다 써볼게요. P-R-O-P-E-R 프로퍼. 어떤 데이터를요? 네, 바로 요 데이터.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썼으면 제가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쓰고 싶어요. 즉 나 왼쪽에서 네 글자 읽어와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함수를 먼저 써야 될까요? 항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를 먼저 써야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렇죠. 프로퍼죠. 프로퍼 가로 열고. 근데 데이터는 뭐예요? 바로 F의 29에서 왼쪽에서 네 글자 읽어온 거.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데이터는 left, 여기서 left. 이 데이터, 콤마, 왼쪽에서 4개, 가로 닫고. 이렇게 써주란 얘기예요. 엔터 꽝. 어때요? 이해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문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수식을 봤을 때 어떤 걸 먼저 쓰고 어떤 걸 나중에 써야 되겠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항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제일 먼저 써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LEN은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찾기 참조함수에서 VLOOKUP, HLOOKUP 이런 거 여러분 나오죠. VLOOKUP과 HLOOKUP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문법은 똑같습니다. 너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어디 가서 찾을까? 원본 범위. 그 다음에 추출할 열. HLOOKUP은 행. 그 다음 옵션 값. 옵션은 완전 똑같은 값을 찾으면 false 또는 0을 써주고요. 부분적으로만 일치해도 돼. 그럼 생략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네,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또 알려드리죠. 일단 보시면은 VLOOKUP, HLOOKUP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I의 3번지쯤에 제가 여기 비어있는 요 칸에다 그냥 갖다 놓을게요. 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학점을 찾으려고 해요. 중간고사 점수만 갖고 학점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13행의 데이터 평균 나와 있고 그 다음 학점 나와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 데이터가 나와 있을 때는요. 그 HLOOKUP 행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HLOOKUP을 써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 HLOOKUP을요.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이렇게 쓰란 얘기입니다. 자, 클릭하고 는 HLOOKUP 가로 열고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85점이야. 이 데이터를 찾아라. 어디 가서요? 바로 여기 여러분 여기가 원본 데이터예요. 어머 원본 데이터 이거 문자 아니에요? 모양만 문자지 사실은 숫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본 데이터. 자 원본 데이터 이때 중요한 건 평균 학점 이런 거 안 잡아요. 데이터만. 자 그럼 여기가 여러분 자 쉼표 찍고 쉼표 찍습니다. 자 쉼표를 찍고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이 가져올 데이터는 어떠한 데이터인지요. 예, 학점을 내가 알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점 데이터 읽어와야 되죠. 그럼 여기는 제가 범위 잡은 데서 첫 번째 줄입니까? 두 번째 줄입니까? 세 번째 줄입니까? 세 번째 줄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데이터는 어때요? 85점은 85하고 똑같은 데이터가 있나요? 없죠. 다만 85점은 뭐예요? 80 이상 90 미만에 해당하는 것뿐이죠. 예.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치할 때는 뭡니까? 끝에 콤마 찍고 true를 써도 되고 또는 콤마 없이 그냥 가로 닫아도 돼요. 근데 정확히 일치하는 건 false를 써줘야 돼요. 됐죠? 우리는 true예요. 따라서 이렇게 또는 3까지 쓰고 가로 닫아도 됩니다. 됐죠? 엔터 꽝 치면은 그거 비학점이야. 85점은 비학점이야. 80 이상 90 미만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HLOOKUP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VLOOKUP도 뭐 똑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우리 시험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글자가 다 D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다 똑같아서 정말 땡큐한 함수예요. 그래서 합계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Dsum. 평균은 D 에버리지, D 카운트에 이렇게 하여튼 시험에서 어떤 함수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법이 모두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제가 또 보여드리죠. 이 이상 친절할 수가 없어요. 자 내려가면은 여기 그 학과가 경영학과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학과가 경영학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경영학과 학생의 평점,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평점의 평균이요? 네. 그럴 때는 어떡하냐면 평균은 D 에버리지 함수거든요. DAVERAGE 가로 열어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전체 범위. 이때
여기 헤드라인부터 다 잡아야 돼요. 위에 표제까지요? 예, 학과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쉼표 찍고, 자, 여러분이 그러면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럼 평균을 구할 범위가 어딥니까? 여기 평점이죠. 이럴 때는 이 범위를 잡는 게 아니라 평점을 클릭하던가 아니면 자, 여기서 여러분 범위 잡은 데서 이 평점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이죠. 그래서 4를 써도 되고 또는 평점이 있는 이 셀 번지를 클릭해도 돼요. 오케이? 예. 쉼표 찍고 그 다음 조건은 뭐냐면 여기 써 있습니다. 학과가 경영학과 이렇게 끌면 돼요. 오케이? 가로 닫고 엔터 꽝 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예, 요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봐요. 만약에 dsum이면요. 예, 그러면 dsum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은요. 만약에 학과가 컴퓨터 학과인 평점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예, 전체 범위 무조건 다 잡아야 돼요.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 평점의 합계죠. 평점 클릭.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조건은요. 자, 학과가 컴퓨터 학과는 이렇게 여러분 학과가 컴퓨터 학과 이렇게 처음 데이터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죠. 이러면 조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거 문제에서 다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가로 닫고 엔터 꽝. 어때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좀 감이 와요? 네,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똑같아요. 날짜 시간 함수에서 year, month, day 나오죠. week, day 나오죠. 이런 함수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today, now 이런 거. 이건 또 뭐냐면 날짜 함수는 너무 쉬워서 그저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요. 자, 여러분 여기 날짜 생년월일이 있네요. 여기서 연습합시다. 자, 나 이 날짜에서 현재 이 연도만 구하고 싶어요. 연도는 영어로 year. 어디에서? C14. 가로 닫고 엔터 치니까 어때요? 95년도. 나오죠? 나는 이 밑에 데이터에서 월만 구하고 싶다. 는 month. 가로 열고 어떻게 해요? 원본 데이터 클릭, 가로 닫고 엔터 꽝. 3월달. 이거예요. day는요? day는 1만 구하는 거죠. day, 클릭, 가로 닫고, 엔터. 22일. 됐죠?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weekday가 있어요. 근데 요일이, 일요일, 월요일,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일 번호가 나와요. 요일 번호요? 네.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요일 번호는요, 일요일 우리 한 주 달력을 한번 보셔도 돼요. 일요일부터 뭐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달력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보통. 맞아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위크데이는 기본적으로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요일 번호 1번 그 다음에 여기를 2번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일 번호예요. 됐어요? 그래서 위크데이는 이 날짜의 요일 번호 95년 10월 20일의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요일 번호로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제가 써볼게요. 는 위크데이 WEKDAY 보이죠? 자, 1에서 7까지 숫자라고 나와 있죠? 자, 위크데이 자, serial number, 날짜 데이터 클릭하고 에따 모르겠다, 가로 닫겠다, 엔터 꽝 치면은 6이라고 나와요. 그럼 6이면 뭐예요? 이날은 금요일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를 못 봐요. 예, 이렇게 쉬운 이런 형태를 못 본다고요. 차마 못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월요일이 일이 되게끔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해라. 그래서 이런 월요일이 일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 되도록 일요일이 네 그래서 여기 일요일 이렇게 오게끔 하고 여기가 7이 되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에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일요일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월요일이 일이 되도록 해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위크데이 보이죠? 요 뒤에다 쉼표 찍고 2라고 쓰는 겁니다. 2가 월요일이 숫자 1이 되는 거예요. 아, 보인다. 그죠? 엔터 꽝. 이러면은 보세요. 5라고 써 있죠? 보세요. 금요일이 이때는 5로 바뀌는 거예요. 확인돼요? 아까 6이었는데 이제 5로 바뀐 거예요. 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실전 문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계산 작업은 일반함수 계산 5문항 8점이에요. 하나에 5, 8, 40. 1번 표 1에서 응시일 C3부터 C9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 좀 해달래요.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 위크데이가 나왔네요. if와 위크데이. 여러분이 모르는 함수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럼 뭐부터 먼저 써야 될까요? 위크데이예요, if예요? 그렇죠. 위크데이가 안에 들어가야 되죠, 조건으로. 그리고 if가 맨 앞이에요. 그래서 if에서 그 요일 번호를 얘가 알려주니까 뭐라고 쓰면 됩니까? 월요일이 1이니까 금요일이 5잖아요. 그래서 1에서 5, 즉 5 이하면은 뭐예요? 전부 다 평일이고 5 이하가 아니면 주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아, if를 먼저 써야겠네요.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어디 당장 가봅시다. 여기 요일 보이죠? 자,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여기다가는 if. 자, 여러분 생각이 만약에 안 나면 if 일단 조건식 쉼표 참일 때는 일단 아무튼 나는 평일이라고 쓸 거야. 아니면은 주말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일단 먼저 만들어요. 그럼 조건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요일 번호.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요일 번호를 알기 위해선 위크데이 함수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위크데이. 자, 어떤 거를요? 응시 일자를 클릭해야죠. 그리고요. 응시일 쉼표 찍고 월요일이 1이 되려면 2번입니다. 옵션 2번 가로 닫고. 그리고 이 결과값이 5 이하니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예요. 그럼 5 이하까지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금요일까지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게 평일. 그리고 5를 넘어가면은 주말이 되는 거죠. 그죠? 엔터 꽝. 자, 봅시다. 어때요? 아이고, 상큼하게 마무리되네. 이게 끝이에요. 쉽죠? 되게 많이 나왔던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표 2에서 중간고사 G3에서 G9, 기말고사 H3, H9와 학점 기준표 G12에서 K14를 참조하여 학점 J3에서 J9를 계산하세요.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과 기말고사로 구하고요. 에버리지와 H룩업 함수를 이용하랍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한마디로 평균을 가지고 걔가 몇 학점인지 학점 기준표 여기 가서 찾아봐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일단은 여러분 여기 학점 보이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죠? 그러니까 는 AV, ER, AG, E 가로 열고 범위 샥 잡고 가로 닫고 엔터 꽝. 이 학점이 어디 점수대, 평균이 어디 점수대에 속하는지 그것의 학점을 읽어와라 이 얘기잖아요. 87.5니까 비학점이네요. 그죠? 그게 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먼저 써야 돼요? H룩업을 먼저 써야 됩니까? 에버리지를 먼저 써야 됩니까? 빨리 생각하세요. 그렇죠. H룩업. HLOKUP 가로 열고 뭐예요? 찾을 값. 그죠? 이게 먼저예요. 찾을 값.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원본 데이터 범위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자, 원본 데이터 범위를 잡았습니다. 움직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죠. F4. 그 다음 뭐라면 돼요? 쉼표 찍고 여러분이 가져올 건 몇 번째 행? 하나, 둘, 세 번째 행, 3. 똑같은 값을 갖고 오는 건 불가능이죠.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점수는 똑같은 값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가로 닫으면 됩니다.
자, 그럼 찾을 값은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김미정 학생의 점수 평균. 따라서 여기에 AVERAGE 써야겠죠. AVERAGE 평균. 자, 평균 어떻게 해요? 범위 잡으셔야 되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G3부터 H4까지요. 그죠? 자, H3인가요? 네, G3부터 H3. 그 다음은요. 가로 조용히 닫고 이거예요. 끝인가요? 그럼요. 끝이죠. 이렇게 하고 엔터 꽝. 어때요? 아, 쉽네. 따닥.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표 3에서 학과 A14와 A21이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D24번지 셀에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D 에버리지. 눈에 들어온다? 알겠어? 데이터베이스 함수. 근데 문제는 평균 계산한 결과, 즉 D 에버리지 결과로 여러분이 평균을 구하겠죠? 근데 이게 소수점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 반갑지 않아. 이거를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줘라. 그럼 이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는 라운드예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어떤 함수 먼저 써야 될까요? 그렇죠. 반올림한 결과를 보여줘야 하므로 라운드 함수를 먼저 쓰라는 거.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시험에 나오면 조건을 써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조건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A24, 25의 조건을 써달라. 무슨 조건이요? 학과가 경영학과. 이걸 써달란 얘기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 언급이 없으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붙어있을 확률이 커요. 원본 데이터와 함께. 됐나요? 네,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죠. 일단 조건이 있는 겁니다. 보여드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더 부연 설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죠? 학과가 만약에 컴퓨터학과면 조건이란 얘기가 없어요. 예, 컴퓨터학과 학생의 평점의 평균 그러면 조건 얘기가 없는데 학과가 경영학과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러면 조건을 A24, 25에 써라 이겁니다. 이때 쓸 때는 필드 이름 학과 보이죠? 이걸 여기다 먼저 써야 돼요. 필드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밑에 엔터 꽝 치고 조건이 뭐예요? 경영학과 이렇게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결과는 여기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일단 D 에버리지를 여러분이 써야 되는데 D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는 반올림을 하라는 겁니다. 라운드는요. 반올림인데 원본 데이터 값 쉼표 자, 그러니까 여기가 데이터 이렇게 돼요. 문법이 데이터 쉼표 내가 반올림해서 몇째 자리까지 보여줄까? 이 얘기입니다. 둘째 자리까지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2 쓰면 돼요.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보여줘. 그럼 1 쓰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가로를 닫으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D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는 거죠. 가로 열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범위 다 잡는 거죠? 학과부터 다. 그 다음은요. 쉼표 찍고 여기서 조건, 필드. 자, 여러분이 구하려는 평균의 필드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평점을 클릭해도 되고 1, 2, 3, 4를 써도 된다 그랬죠? 이번엔 제가 4를 써볼게요. 숫자를. 그리고 쉼표 찍고 조건은 뭡니까? 학과가 경영학과. 이렇게 범위 잡으셔야 돼요. 가로 닫고 이거예요. 그럼 답이 나올까? 엔터. 3.74.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여줍니다. 이해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70점 이상인 학생 수. 그럼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이 범위에서 70점 이상, 이 범위에서 70점
70점 이상. 이 범위에서 70점 이상이면 조건이 3개네요. 조건들이네요. 그럼 조건들이면 count if입니까? if s입니까? if s죠. 그럼 D37번지 셀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네, 아까 했던 것과 똑같아요. 아까 예행 연습이었구나. 맞아요. 자, D의 37번지 바로 여기입니다. 모든 과목이 3과목 모두 70 이상 뭐라고 쓴다고요? 는 count if s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요. 범위부터 잡고 쉼표 찍고 뭐예요? 크거나 같다 70 이상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은요. 회계 범위 잡고 또 쉼표 찍고 뭐라고요? 크거나 같다 70 세 번째 조건은요. 경영전략 범위 잡고 쉼표 찍고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70 됐습니까? 더 이상 없어요. 가로 닫고 엔터 꽝 깔끔하죠? 네, 3명 나오네요. 모두 70 이상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표 5에서 학과 F29에서 F36에 앞에 3글자만 앞에서 3글자 레프트? 예. 이 3글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일자의 연도만 쪽 빼갖고 오랍니다. 날짜에서 연도만 빼갖고 오는 함수가 뭐예요? 이어 함수 아시죠? 예, 요거를 이용해서 입학코드를 표시하세요. 입학코드 형태는 바로 이와 같답니다. 학과가 예를 들어 헬스케어면 여기에서 3글자 요거 3글자만 쪽 빼갖고 와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고 요렇게 소문자로 그 다음에 연도 쪽 빼갖고 와서 요거를 요 뒤에 바로 붙이래요. 앰버샌드 연산자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요. 어떤 함수를 제일 먼저 써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어는 따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어해서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입학일자의 연도. 여러분 일단 답이 연도 나오게 하려면 뭐라고 쓰면 돼요? 는 이어 써야죠. 그래요. 는 이어.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러면 연도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연도 앞에 헬스케어의 요 3글자를 읽어와야 되죠. 그럼 여러분 여기 더블 클릭해서 앞에다 클릭. 앞에 나와야 되니까. 뭐라고 써요? 레프트를 먼저 써요? 프로퍼를 먼저 써요? 프로퍼죠? 그래요. 아까 해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겁니다. 프로퍼. 그 다음은요. 데이터는요. 레프트. 이거 되죠? 여러분 한 번에? 레프트 뭡니까? FA29 클릭 쉼표 찍고 앞에서 몇 글자? 3글자 가로 닫고 프로포 가로 닫으면 얘는 여러분의 예상상 뭡니까? H 대문자 나오고 EA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어는 2018을 가리킬 거예요. 그럼 얘네 2개 수식, 요 수식과 요 수식을 하나로 부드럽게 이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뭘 써라? 중간에 앰퍼샌드를 써라 이겁니다. 엔터 꽝. 어때요? 아, 멋있다. 따닥. 이렇게. 따닥 하면 답 나와요. 끝까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때요? 저만 쉬운가요? 설명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네, 다 들어와요. 그죠? 근데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설명이 없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연습이에요. 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배운 함수 말고도 다른 함수가 더 많이 나오겠죠. 우리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함수 위주로 하나를 이제 뽑아서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께서는 기출 문제를 모아서 계산 문제에 올인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이런 패턴으로 풀면 된다는 거를 저는 대신 보여드린 겁니다. 네, 기출 문제 한 5개 풀면은 이제 딱 보여요. 눈에서 빛이 탁 이제 생기면서 보여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컴활 실기 2급의 3번 문제, 바로 분석 작업 100점, 20점이죠. 그리고 기타 작업, 매크로와 차트로 구성된 기타 작업도 역시 100점이 20점이에요. 그래서 총 40점에 대해 우리 함께 문제 유형 풀이 방법을
익혀보아요. 자, 갑시다. 일단 보시면은 이 분석 작업 20점은요, 각각 10점씩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 두 문항은 부분합, 정렬,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데이터 통합. 이들 중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합격을 하고자 한다면 이 분석 작업은 다 맞아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이게 기능은 많은데 오히려 계산 작업보다 더 쉽다는 거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잘 나오는 거 우선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부분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분합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분석 작업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부분합, 시나리오, 데이터 통합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분석 작업 부분합 시트에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표에 바로 이겁니다. 그림과 같이 학과별, 여기 동그라미. 바로 이게 핵심 뭐예요? 자, 뭐뭐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학과 중심으로 그룹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어때요? 경영정보학과, 얘네들에 대한 평균 최대값, 유아교육학과에 대한 평균 최대값. 어때요? 그룹별로 딱딱 나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분합은요, 이렇게 그룹화가 되는 필드, 즉 학과는요, 반드시 정렬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오름차순 정렬 써 있죠? 예. 그 다음에 최대값, 즉 그룹화를 한 다음에 같은 학과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에, 자, 최대값, 뭐에 대한 최대값? 여기 여러분 합계의 최대값 보세요. 그러니까 합계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한 후에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고 어때요? 이거는 함수가 최대값도 있고 평균도 있네. 즉 부분합이 중첩되어 있다. 이거를 여러분 먼저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부분합? 아니에요. 정렬부터 먼저 1번 정렬하고 2번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뭐 중심? 학과 중심 갑시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분석 작업 부분합이 나와 있습니다. 학과 중심으로 정렬이잖아요. 자, 그러면 A의 3번지에 마우스를 놓으시면 됩니다. 범위를 다 안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놓고 데이터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정렬 보이십니까? 예, 눌러요. 그러면 정렬 기준은 뭐예요? 학과 중심으로 오름차순 맞아요? 확인 이렇게. 그럼 보세요. 끼리끼리 경영정보끼리 유아교육끼리 정보통신끼리 됐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뭡니까? 정렬이 끝나면 곧바로 빛의 속도로 부분합은 어디 있느냐? 데이터에 개요라는 말 보이십니까? 예, 이 개요에 부분합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띵. 그럼 이렇게 떠요. 그럼 되게 똑똑하죠? 그룹할 항목 학과 어때요? 맞네요. 그럼 학과 중심으로 일단은 최대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대값을 먼저 계산한 후 그러면 먼저 계산한 부분합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합계에 대한 최대값 어떻게 하면 돼요? 합계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합계가 아니라 뭐다? 네, 최대 이렇게. 그리고 뭐 눌러라? 확인. 아이고 잘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곧바로 숨 쉬지 마세요. 개요 부분합 다시 들어갑니다. 왜요? 두 번째 부분합. 자, 두 번째 부분합은 뭡니까? 사용할 함수를 뭘로 바꿔라? 네, 바로 평균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뭐의 평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요거, 자, 합계를 빼버리고요. 그죠? 예, 빼고 어떻게 해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됐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부분합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만 추가시킬 거예요? 지금 평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이 학과별 평균을 이 위에 또 하나 가지고 와서 보여줘야 되죠. 그럼 기존의 부분합이 날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유지가 돼야 되죠. 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여기에 이게 체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의 부분합이 없어지고 이 부분합만 나오게 돼요. 아, 그래서 요거 체크 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확인? 어때요? 오, 예. 자, 결과하고 비교.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영정보 평균 최대값, 그리고 마지막 전체 평균, 전체 최대값. 확인되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보시면은, 어때요? 네네네네. 그대로 나오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10점이면 어때요? 해볼만 하죠? 구미가 당기는군. 그럼요. 당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문항 가보도록 하죠. 분석 작업 정렬 시트에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세요. 단독 10점짜리예요. 정렬이요? 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가입 기간의 셀 색이 RGB 코드 252188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설정하세요. 정렬하세요. 셀 색으로도 정렬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당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렬 문제가요,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데이터가. 나와 있네. 그러면 지금 얘가 원하는 거는 포지션 데이터를 어떻게 정렬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그 데이터 값이 투수부터 먼저 나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어때요? 가나다 순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렬을 해달라는 거로구나. 그죠, 여러분?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이렇게 나오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는 정렬을 누르면은 이렇게 정렬을 누르면은 가나다 이렇게밖에 정렬을 못해요. 얘가 오름쳤으니 취소. 자, 커서 A3에다 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정렬 기준에서 일단은 포지션별로 정렬되는 건 맞죠? 예. 근데 가나다가 아니라 얘가 생각을 해서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투, 포, 내, 외 이렇게 정렬이 돼야 돼요. 즉 사용자가 관여를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는 포지션에 오름 내림 밑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걸 고르셔야 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목록 항목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투수, 포수. 자, 이렇게요. 투수. 곧바로 씁니까? 예. 쉼표. 포수, 쉼표. 그 다음에 뭡니까? 내야수, 쉼표. 외야수.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 목록에 추가시켜라. 됐습니까? 추가가 됐나요? 됐단 말이죠.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면은
자, 여러분 여기 정렬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정렬에서 포지션 셀값 오름차순 돼 있죠. 미안하지만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우리가 지금 만든 투포 내외 얘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하고 확인 한 번 더 여기 이렇게 떠야 돼요. 확인. 하하하 어떻습니까? 포 내외 떴죠? 이렇게 일단 정렬 작업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요. 뭐냐면, 포지션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똑같단 말이죠. 이러면 누구를 앞에 보일 거냐. 가입 기간의 셀 색깔이 RGB 2528188. 그러니까 이 색깔이에요. 예. 얘네들이 위에 오도록 하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준 추가. 다음 기준 뭐예요? 가입 기간. 이렇게 고르란 얘기예요. 포지션 똑같을 경우 두 번째 기준으로 해라. 가입 기간. 근데 중요한 거는 셀 값인가요? 아니요. 색상이죠. 셀의 색상이다. 색상별로. 그럼 색상 위에 표시 무슨 색상? 셀 색이 없다고 하죠. 미안하지만 여기 있네요. 마우스 갖다 대면 1528188 나오죠. 반드시 눈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클릭하세요. 자, 됐습니다. 한 번 더 확인. 얘 멋있네요. 투수 어때요? 이 색깔이 먼저 나오죠? 예. 그리고 포수. 이렇게. 확인됩니까? 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정렬이 나오면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패턴이 또 나오느냐면 데이터 통합 문제 대비. 자, 통합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2급에선 통합 문제가 참 잘 나와요. 자, 통합이라는 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동일한 데이터들이죠. 보시면은 형태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데이터가 모든 레코드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예,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통합 기능을 이용해 표1, 표2, 표3 얘네들을 통합해서 컴퓨터 정보과의 정보 인증 얘네들 모두 합계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보여줘라 이겁니다. 됐죠? 다 합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1 플러스 표2 플러스 표3을 표4에 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G5에서 I 8번지 영역에 넣으세요.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풀 때는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분석 작업 통합으로 갑니다. 자, 분석 작업 통합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뭘 하시느냐면 데이터가 올 자리는 여기잖아요. 그죠? 일단은 범위를 모조리 잡아요. 표4에 답이 나올 이 자리를요. 그렇습니다. 자, 모조리 여러분이 범위를 잡았습니다. 자, 됐지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곧바로 어디 데이터 메뉴에서 자, 데이터에서 어디입니까, 여러분? 네, 바로 데이터 도구에 보시면은 통합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요거예요. 데이터 통합 띵 눌러요. 그러면 함수 일단 합계인지 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그래 나왔다 합계다. 그럼 참조는요. 표 1부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데이터 요것만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즉 얘는 이 데이터들 있죠. 학과 정보인증 요거 요 범위 다. 전체 다. 예. 그리고 추가. 그 다음 또요. 표 2번 전체 범위 다 추가. 그 다음은요. 표 3 전체 범위. 그리고 추가.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자, 지금 범위 지정한 곳을 째려보세요. 일단 잠시. 째려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은 합계 계산을 할 수 있나요? 합과. 이거 다 더할 수 있어요? 아니죠. 왼쪽 열은요? 왼쪽 열도 덧셈은 안 되죠. 그죠? 그거는 단순히 뭐예요?
레이블로만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행 레이블이에요. 합계 함수가 실행되지 않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또요. 왼쪽 열도 레이블일 뿐이에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 범위 지정한 곳에 얘네들은 합계 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만 누르면 따라라란 어때요?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됩니까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나 자신감이 갑자기 업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기출문제 풀어보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출문제, 데이터, 통합문제 다 찾아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 마스터 됩니다. 자, 이해되죠? 자, 여기서 근데 이렇게 만만한 문제들, 그동안 이제 우리 2급에서 많이 나왔던 패턴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피벗 테이블에 대해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왜? 드물긴 하지만 피벗 테이블도 상시 문제로 많이 나와요. 피벗 테이블은 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피벗 테이블을 여러분 우리 2급에서는 복잡하지 않게 나와요. 그래도 피벗 테이블 제가 문제로는 만들지 않았지만 그 방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피벗 테이블 A에 예를 들어 20번지의 피벗 테이블이 나오도록 해달라. 그림처럼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원본 데이터 시작에 커서를 놓으세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서 이 비고라는 애는 피벗 테이블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때는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거라면 커서 여기다 놓고 그냥 삽입해서 피벗 이거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비고를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만든다. 그럼 요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어 달라. 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어디쯤에 만들 건가요? A의 20번지다. 그럼 이렇게 고르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확인 누르면 피벗 테이블 필드 속성창이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범위 지정한 곳에 이 필드 이름들 있죠. 비고 빼고 얘네들이 이 목록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복잡하지 않게 나와요. 자, 일단은 저는 포지션별로 그럼 포지션이 이제 행에 나오게 좀 해봅시다. 포지션을 끌어다가 행에다 놓으세요. 이렇게 끌어다 드래그만 하면 돼요. 어때요? 이게 바로 행이에요. 왼쪽에 첫 번째 열은 무조건 뭐다? 행. 됐죠? 그 다음에 열은요. 여러분 여기 열 보이죠? 자, 열을 제가 여기 부서라는 거 보이십니까? 네. 부서를 끌어다가 열에다 놓아 보죠. 어때요? 네. 이렇게 열에 부서 이름이 뜨는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읽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행은 이거고 이 데이터들은 열이구나. 이렇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행, 투수, 격리부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의 여기 여러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평균 나이를 알고 싶다. 투수, 격리부에 소속된 투수의 평균 나이, 포수, 구매부 부서의 포수의 평균 나이 이런 걸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이를 이건 이제 여기에 표시되는 건 값이라고 불러요. 값이요. 예. 그래서 이 나이를 끌어다가 값에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합계인데요. 평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 피벗의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합계로 나오면 이걸 평균으로 바꿔주는 거.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범위 안 잡아도 돼요. 클릭, 아무거나 클릭, 숫자 중에. 그리고 오른쪽 누르면은 자, 여기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값
요약 기준 합계 체크돼 있죠? 이걸 평균으로 바꿔요. 어때요? 아, 나온다. 그리고 시험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어렵게 나오면 이 소수 이하 자릿수 0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도 나와요. 그럼 소수 이하 자릿수 0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셀 서식 가야 되나요? 아니요. 이 상태에서 아무 숫자나 또 클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 그 값 표시 형식 밑에 값 필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요. 값 필드 설정에 보면은 자, 평균 나이로 바뀐 거 보이죠? 자, 표시 형식 보이실까요? 맨 밑에 이걸 누르면은 자, 숫자 소수 자릿수 제로 돼 있죠? 확인, 한 번 더 확인. 어때요? 오, 이해된다. 그리고 또 만약에 몇 명인지 격리부의 투수 직원은 몇 명이고 격리부의 포수는 몇 명인지 이거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름 보여요? 이름을 값에다 끌어다 놓는 거예요. 예, 나오네요. 개수 이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죠? 그럼 우리 개수 이름이란 말을 인원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똑같다니까요. 어디로 가느냐면 오른쪽 눌러서 값 필드 설정 들어가면 여기 개수 이름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인원수 이렇게 바꾸면 돼요. 확인? 어때요? 오, 나오네요. 이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1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격리부의 투수 1명. 구매부엔 투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나오면 피벗 테이블 여기 디자인 보이세요? 디자인 탭 누르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존재합니다. 이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돼요? 네. 그리고 또 시험에서 빈 칸을 별표로 표시하세요. 우물정자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아무 빈칸이나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 존재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빈 셀을 어떻게 표시할 건가요? 여기에 클릭해서 나는 별로 표시할 거예요. 나는 우물정자, 시험에 나오는 대로 표시해주면 돼요. 우물정자, 별이 낫겠네요. 별.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어때요? 우와, 빈칸이 다 별로 들어가네요. 그죠? 그 다음 또 시험에서 행의 합계. 여러분 여기 행의 합계가 나와요. 전체 평균 나이, 전체 인원수. 이게 행의 총계예요. 그 다음 이 열의 합계. 이게 열의 합계. 이 행열의 합계를 표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전에 여기 어디로 들어갔었는지 기억나요? 별이요? 네. 그냥 오른쪽 누르지 않았나? 오른쪽 눌렀죠. 여기서 어떤 거? 그렇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요약 및 필터 그룹에 들어가면 행열 총합계에 체크가 딱딱 되어 있거든요. 요 체크를 빼버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마세요. 그럼 행은 냅둬야죠. 그 다음에 행열 총합계 다 표시하지 마세요. 다 빼면 돼요. 확인? 어떻습니까? 얘 없어졌네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끝. 이게 피벗 테이블.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죠? 네,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시나리오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지요. 자, 시나리오도 되게 잘 나와요. 시나리오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 분석 작업 시나리오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시나리오 시트에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세요. 10점이에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해 표 1에서 집행률 개 D 10번지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즉 D의 10번지가 변동 섹터가 되는 거예요. 이 애가 값이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여기 여러분 집행률 개를 80으로 한번 바꿔보고 50으로도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바뀔 경우 영향은 어디에게 미치느냐면 집행액 합계 C10번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예측해서 작성해달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얘가 변동 셀, 얘는 결과 셀 이렇게 딱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 1번은 집행률 개가 80일 때 이 변동 섹터에 80을 입력할 때고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의 이름은 비율 인상으로 해달랍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번은요. 비율 인하라는 이름으로 집행률 개 이 D10번지의 값을 50으로 설정해 달랍니다. 됐죠? 그리고 D의 10번지하고 C 10번지 셀의 이름은 각각 이름 지정을 해달란 얘기예요. 집행액의 합계, 집행률계 이렇게 여러분들어 이름을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곧바로 가셔야죠. 어디로 갑니까? 네, 요 데이터 일단은 D의 10번지 값 보이세요? 예, 이 집행률 나오죠? 바로 요애예요. 그러니까 요애의 값이 80일 때 50일 때 이제 변동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데이터 메뉴에서 시나리오 예측에 존재합니다. 예측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눌러줘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추가를 눌러줘야죠. 자, 추가를 눌러서 뭐라고 씁니까? 비율 인상부터 해보도록 하죠. 아, 이때 중요한 거는 이름 지정을 우리가 하지 않았죠. 취소. 자, 여기 잠깐 닫고 이름부터 지정을 해야 돼요. 이름을요? 네. 이름을 그 D의 10번지 셀은 집행률 개라고 이름을 써달래요. 그럼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 집행률 개 엔터 꽝. 그 다음에 C의 10번지도 클릭하고 이름을 뭐라고 써요? 네, 집행액 합계, 집행액 합계 엔터 꽝 이렇게. 됐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D의 10번지 커서 갖다 놓고 데이터에 예측에 시나리오 관리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추가 시나리오 이름 뭐부터 써요? 비율 인상부터 씁시다. 자, 변경 셀은 어디예요? D의 10번지 맞죠? 네, 확인. 그리고요. 자, 집행률계 비율 인상일 때 여러분 이 집행률계의 값이 얼마? 80.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시나리오 만들어야 되죠.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하. D의 10번지 셀 맞나요? 변경되는 값 이번에 50으로 써야 되잖아요. 확인. 얼마? 50. 그리고 추가하면 안 되죠. 왜? 끝. 확인. 어때요? 비율 인상이나 두 개 다 나왔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요약해야죠. 그죠? 자, 요약 시트 띵 눌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나리오 우리가 요약 테이블 만들 거고 결과 셀은 어디입니까? C의 10번지에 영향 주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확인. 어떻습니까? 분석 작업 시나리오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떴고 집행률계, 집행액 합계 우리가 이름 지정한 대로 나오더라 이겁니다. 여기가 D의 10번지, 여기가 C의 10번지인데 우리가 지정한 이름대로 나오고 비율 인상, 비율 인하 80, 50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풀면 끝인가요? 네, 이게 다예요. 10점. 나 할 수 있겠어. 그럼요.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출제하시는 분이 이번 시험 합격률을 많이 높이고 싶다.
이러면 보너스 문제로 또 뭐가 나오냐면 Sheet 1 누를게요. 목표값 찾기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요. 잘 나와요. 목표값은 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국영수로 할게요.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국어 점수 저기 한 65, 영어 점수 저 한 80, 수학 점수 65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이거 평균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하죠. 여기 에버리지 함수 있는데. 그래요. 엔터 꽝. 자, 이게 현실이에요. 평균. 자,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평균은요. 현실은 70이지만 평균이 80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나의 목표치는 80이에요. 그럼 내가 평균 80이 되기 위해서 그 국어 점수를 몇 점까지 끌어올려야 평균 80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걸 구하는 것이 목표값 찾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 값이 80이 되기 위해 국어 점수가 몇 점이 되어야 하는가? 됐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값은 일단 80이 되는 거죠? 자, 갑시다. 커서 이렇게 놓으세요. 놓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눌러줘요. 그럼 수식 셀이 뭐예요? 바로 여기 에버리지 함수가 있는 요 값.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길 원해요? 80. 그럼 여러분 80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점수를 바꾸려고 합니까? 어떤 점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국어 점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국어 점수 데이터를 클릭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요. 끝. 확인. 답 나왔어요. 너가 평균 80이 되려면 국어 점수는 무려 95점으로 업데이트 되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찾았다고 뜨죠? 확인. 이러면 10점이에요. 어때요? 할 수 있나요? 나 이런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다. 여러분만의 생각도 아니에요. 모든 분들의 로망이죠. 이렇게 나와라. 좋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두 문항,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서 두 문항 20점이에요. 이것만 완벽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기타 작업 갈게요. 기타 작업은요. 매크로 문제 하나, 차트 문제 하나, 매크로 두 문항 5점, 5점에서 10점, 차트 문제 2, 5, 10 다섯 문항 하나에 2점씩. 개별 점수 인정되는 겁니까? 당근이죠. 인정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당장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매크로 작업 시트에 표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자, 그럼 표에서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세요. 실행까지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요. 24에서 28 영역에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 자, 매크로 이름 뭐라고요? 총점. 총점은 어떻게 구한답니까? 소양 인증과 직무 인증을 더하는 동작. 됐죠? 이게 매크로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빛의 속도로 읽으면서 매크로를 먼저 구현하셔야 돼요. 됐죠? 일단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매크로 작업 옵니다. 자, 화면 좀 크게 할까요? 매크로는요, 여러분, 개발도구 탭 보이세요? 개발도구? 저는 실습하려고 그러는데 개발도구가 안 보여요. 이런 분. 파일에서 옵션 갑니다. 예, 옵션. 예, 옵션 들어가면은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개발도구 보이세요?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안 돼 있어요. 체크하면 돼요. 하고 확인. 이러면 끝. 그럼 나와요. 개발도구에 매크로 보이십니까? 매크로 옆에 매크로 기록도 보여요? 네, 이건 매크로를 확인하는 목록 상자. 이거는 매크로 기록. 우리는 매크로 기록을 눌러야 돼요. 됐습니까? 네. 자, 다른 거 누르시면 안 돼요. 상대 참조로 기록 이런 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매크로 기록. 이 시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얘가 점수가 되는 거는 포인터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그 정해진 곳에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버리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따라 매크로 실행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지 마시고 본체 만체하시고 매크로 기록만 누르시라고요. 커서는 아무데나 있어도 됩니까? 예,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 뭐라고요? 총점. 바로 가기 키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확인. 그럼 매크로 기록 지금 플레이 버튼 눌러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기 총점에다 클릭을 딱 하고 그리고 뭐라고 써요? 는 그리고요. 소양 인증 점수 클릭 더하기 직무 인증 클릭 됐나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엔터를 꽝.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 4에서 2의 8번지까지 그 영역이라고 했으므로 이걸 따닥 눌러서 이렇게 실행까지 되는 거. 여기까지가 매크로 기록이에요.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중요한 거는 기록 중지 단추를 꼭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매크로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 매크로가 기록됐으면 이제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G3에서 H4번지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누르면 해당 매크로가 어떤 매크로? 총점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G3에서 H4가 어딘지 째려봐요. 일단은 그야 여긴데 그죠? 여기 그럼 여기에 개발 도구의 컨트롤의 삽입의 양식의 단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단추 보이죠? 요걸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요. G3에서 H4 찍 놓아요. 탁 놓으면 얘가 물어봐요. 나를 누르면 어떤 게 실행돼야 돼? 그야 총점이죠. 띵. 그리고 뭐 눌러요? 확인. 그리고 단추 1에 커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클릭해서 띵띵띵띵 지워버리고 여기다 뭐라고 쓰라고 합니까? 총점. 이렇게요. 바깥에 클릭. 이러면 5점이에요. 아, 나 할 수 있겠다. 그럼 만만해 보이죠? 근데 또 이런 분 계세요. 강사님, 저는요 너무 성격이 급한 게 문제입니다. 제가 모르고 여기 자 총점이라고 쓴다는 거를 그냥 단추에 냅두고 딴 데를 눌렀어요. 근데 자꾸 클릭이 안 되고 손가락만 나와요. SOS 어떡하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됐죠? 여기서 텍스트 편집 이러면 커서가 들어가요.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문항 갑시다. A3에서 E3 영역에 채우기 색으로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더 쉽네요. 매크로 내용은 쉽죠. A3, E3 범위 쫙 잡고 노란색 띵 누르면 끝나요.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로 해달랍니다. 지금 당장 하죠. 자, 매크로 기록입니다. 매크로 이름 뭐라고요? 채우기. 갑시다. 고. 맨 처음에 어디로 어떻게 한다고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 뭐라고 쓰라고요? 채우기. 엔터 꽝. 그 다음 뭡니까? A3에서 E3 범위 잡고 그 다음 홈 탭에서 뭐? 채우기 눌러서 표준색의 노랑 여기 있네요. 띵. 그리고요. 매크로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났어요.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하하.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기본 도형의 빗면을 동일 시트 G6에서 H7번지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채우기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하면 채우기 매크로가 짜잔 하고 실행되도록 설정해달라. 실행 방법이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도형은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여기 있어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보이세요? 추가 기능에 일러스트레이션 요거 누르면 도형이 있단 말입니다. 도형의 빗면이 어디 있냐면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센터
이거 액자네요. 자, 액자 아래로, 죄송합니다. 생김새가 비슷해서.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빗면. 사각형 빗면. 보이죠? 요애예요. 요애를 클릭을 띵 해가지고, 그 다음 어디에다 배치하라고요? 네, 바로 여기 G6에서 H7, 바로 여기. 짜자잔, 이렇게. 그리고 놓습니다. 놓고요. 자, 놓고 어떻게 한다? 지금 채우기라고 쓰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채우기 그냥 쓰면 들어가요. 정말요? 예, 이렇게. 됐습니까? 예, 엔터 꽝. 됐습니다. 엔터란다. 바깥에 클릭. 이렇게. 됐죠? 그리고요. 클릭을 해도 지금은 도형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눌러서 얘한테 영혼을 실어줘야죠. 어떤 영혼이요? 너 매크로 실행해. 오른쪽 눌렀죠? 누르면 매크로 지정 보이십니까? 예, 있어요. 눌러요. 채우기 보여요? 예,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되더라 이겁니다. 바깥에 클릭.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실행되는지 눌러보고 싶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또 해보고 싶다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시험장에선 이렇게 만드세요. 시간도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채우기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되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매크로 5점, 5점, 플러스 얼마? 10점.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자, 이번에는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차트입니다. 차트에서 점수 얻어야 되죠, 여러분. 예, 차트에서 점수 얻어야 하고 말고요. 자, 그럼 먼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은 1번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세요. 각 2점씩입니다. 자, 그러면 합계 계열과 2017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 수정하세요. 이렇게 이 각각이 2점씩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끔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엑셀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차트 작업. 자, 현재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네.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딜리트 눌러서 막 지우는 분들 계십니다. 빵점 처리돼요.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이게 축이에요. 세로 갑축, 여기가 가로 항목 축, 그리고 이것을 범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합계, 노란색은 합계, 막대 노란색은 합계야, 파란색은 성적 장악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열이라고 불러요. 그럼 모두 몇 개의 계열이 있는 겁니까? 막대가 4가지니까 4개의 계열이 현재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우선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먼저 알아둬야 돼요. 우선 첫 번째 문제, 그렇다면 이 막대 모양 차트를 이렇게 되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5문항을 거치면서. 자, 합계 계열과 2017년 이렇게 2개 계열이 제거가 되게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달라. 이게 1번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이렇게요. 차트에서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데이터 선택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데이터 선택 눌러줍니다. 띵. 이렇게 누르면은 보세요. 전체 범위가 다 잡혀 있다. 그죠? 그래서 차트 데이터 범위를 일단은 요 범례 항목 계열 보이죠? 요거를 자, 요렇게 2019분 성적 가계 장악 근로 장악 이렇게 범위를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2017년도하고 합계는 빼라 그랬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2018, 20부터
33,280까지 2의 6번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요. 그럼 어때요? 아, 새롭게 만들어지는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띵. 어때요? 오, 만들어졌네. 이게 1번 문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용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누적 세로 막대는 여러분 어때요? 2018년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 누적형으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얘기죠. 하나의 막대로 누적 형태로 보여달라. 이런 문제는요, 차트의 종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차트 종류 변경이 존재합니다. 차트 종류 변경 누르시면은 묶은 세로 막대 나오잖아요. 이 위에 보시면은 이거 누적 세로 막대형 이렇게 보이죠? 아, 얘네. 네, 확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아, 어렵지 않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은 차트의 제목이 우리는 따로 없는데 얘는 연도별 장학금 현황 이렇게 차트 위로 제목을 지정한 후에 A1 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일단 차트 제목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작업 표시줄. 자, 이렇게요. 마우스 클릭해 놓고 차트 디자인 메뉴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차트 디자인의 맨 왼쪽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자, 차트 제목 보이세요? 네, 여기 차트 위. 아, 그리고 시험에 혹시 축 제목이 나온다면 여러분 축 제목은 여기, 가로축은 여기, 세로축은 이쪽. 요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차트 제목 위, 차트 위 이렇게. 그럼 클릭하고 내용을 써줘야 되겠죠. 연도별 장학금 현황. 연도별 장학금 현황 이렇게 쓰란 얘기죠. 즉 A1 셀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동일하게 써달라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뭐 글자 크기를 얼마로 해달라 이러한 이야기는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글자 크기 바꾸려면요. 똑같아요. 이 테두리 클릭하고 이 차트 클릭하고 홈 탭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여러분 4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학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으로 설정하세요. 이 문제 되게 잘 나오죠. 레이블에 대한 내용. 근로장학 계열은 어떤 색이냐? 자, 보시죠. 여러분 여기 범례를 보시면 근로장학은 회색의 막대 부분, 그죠? 따라서 클릭을 한번 하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 선택이 되네. 그죠? 이게 근로장학 계열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세요. 네. 오른쪽 누르면은 데이터 레이블 추가 보이십니까? 네, 이거 누르면 돼요. 참고로 자, 제가 이거 알려드리죠.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선택하고 실수로 한 번 더 클릭하면 얘한테만 레이블을 넣으란 얘기가 돼요. 네. 그 오른쪽 누르면 레이블 추가하면 얘한테만 들어간다고요. 아, 그러네. 이때는 클릭하고 딜리트 이렇게 지워주고요. 반드시 전체 계열인지 하나의 요소인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근로장학 계열 3개에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클릭하고 3개에 선택됐는지 확인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 레이블은 자 레이블 클릭합니다. 아무 데이터나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아 선택되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자, 레이블 서식에 보면은, 만약에 시험에서, 값뿐만 아니라 그 항목의 이름도 표시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값만 표시해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내려가면은 여러분, 자, 레이블의 위치는 어디? 안쪽 끝에 이렇게 체크. 보이죠? 예,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 내용.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는 그림처럼 둥근 모서리를 설정해 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차트 영역은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가 차트 영역인가요? 오른쪽 누르면은 아하, 마우스 움직였죠? 오른쪽 눌러서 자,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따로 바로가기 메뉴 존재합니다.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테두리죠. 테두리 클릭하고 아래로 슝슝슝 내려가면 맨 끝에 둥근 모서리 나 하고 나오네요. 여기에 그래 넣어 체크하고 바깥에 클릭하면 둥그스름하게 나오는 거 보여요, 여러분? 네, 색상이 똑같아서 지금 구분이 잘 안 되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러면 5점이 끝인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축의 눈금이 만약에 지금은 딱 맞아요. 만 단위로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만약에 축의 눈금 단위를 뭐 2만으로 표시를 해달라. 그러면 자,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면 축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이 만이죠. 이것을 2만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꽝 이렇게 바꾸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능해요? 예,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또 차트에서 여러분, 자, 제가 9분, 2017, 2018 이렇게 두 개만 할게요. 세 개까지 다 할까? 예, 이렇게 합계 빼고 이렇게 범위를 잡고 삽입해서 막대형 차트로 그냥 들어가 볼게요. 모든 차트에서 묶은 세로 막대 확인 눌렀습니다. 자, 차트에서요. 만약에 이 막대형 차트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옵션 중에 이들 각각의 막대 사이의 간격이라든가 겹치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성적 현황 막대를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요.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그죠? 자, 우선 간격 너비를 현재 219로 나와 있거든요. 자, 간격 너비를 50으로 해라. 엔터 꽝. 어때요? 넓어지네. 그죠? 요렇게. 50% 이렇게 돼요. 간격 너비가. 0이면요. 따닥따닥 붙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간격 너비를 조정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계열 겹치기를 해달라. 예를 들어서 뭐 30으로 해달라. 이렇게 겹치기. 가능합니까? 그래서 겹치기 너비 얼마로 해달라라고 문제에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네,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18년 데이터에 가계장학 데이터 얘는 꺾은 선으로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나오면 클릭하면 계열이 선택이 되죠. 오른쪽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을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면 클릭해서 넣어주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꺾은 선의 이 각각의 표식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달라. 문제가 어려우면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 보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 그 계열 옵션 뭐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열 옵션 밑에 채우기 및 선 보이죠? 여기서 표식에서 표식 옵션 이렇게 누르면 모양을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자동 기본 제공 나오죠? 기본 제공 눌러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 네모야? 그럼 네모로. 크기를 뭐 10으로 해달라, 10.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깥에 클릭. 확인돼요? 네, 이렇게. 그 다음 범내 위치를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바꾸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범내 서식에서 여러분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고르면 돼요. 이해됩니까? 예. 이러한 내용 위주로 여러분이 차트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틀림없이 10점 만점에 여러분이 최소 8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컴알 2급 실기 유형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라는 거를 함께 알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